자, 오늘은 그러면 주지아로 디자인의 또 우리 김태현 디자이너님 꼽으신 현대폰이 이게 75년에 이제 처음 나온 국산차의 어떻게 보면 첫 길을 연 차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포니 하면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81년인가 그 당시만 해도 차장급들을 다 이렇게 기사들이 태워서 출퇴근, 저희 아버님 정경 계실 때 출퇴근하다가 81년인가 2년부터 어느 순간 다 자가운전해라. 그래서 회사 차를 받아오셔서 뭐 하여튼 회사 차를 싸게 인수한 차가 폰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가는데 멀지도 않지만 내려주고 하면서 야,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한다는 게 내가 운전을 해서 왜냐면 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라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던 차가 이게 기억나는 게 폰인데 난 한 몇 번 들은 거. 저는 이 포니가 그래서 이런 기억이 나는 차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게 포니가 후륜구동이었잖아요. 이 주지아 네. 디자인에 뭐 폭스바겐 골프 디자인에서 파생한 게 포니 디자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포니 저도 이 비사를 정말 많이 그리고 그때 네, 많이 포니 들었는데. 쿠페 그때 또이는 모터쇼 상 받는 건 지금 우리 아는 포니 1이 아니라 포니 쿠페 디자인이었잖아요. 네. 그 쿠페가 그 백투 퓨처에 나오는 드로리안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딜로리안. 딜로리안 그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둘 다 딜로리안도 주자로가 그죠?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모습이. 현대폰이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자립을 선언한 차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세계에서 16번째 고유 모델 자동차를 가진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는데 이제 1976년이었죠. 그러니까 현대포니는 75년부터 90년까지 생산한 뭐 후륜구동 자동차인데 근데 이 포니가 진짜 중요한 차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 포니를 디자인한 주자로 마에스트로 주자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자동차 처음에 이 포니를 비롯해서 그 뒤에 나왔던 차들 뭐 스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를 디자인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디자인한 사람. 저는 따져보니까 제가 디자인한 차가 한 10개 조금 넘는데 주자로는 한 100개가 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하고 연세가 거의 같으신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를 디자인했고 주자로는 뭐 프로덕트 디자인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니콘 카메라들도 세이코 시계, 상업 디자인, 가방 이런 것도 디자인을 했는데 주자로는 전 참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주자로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주자로랑 같이 조금 티격태격했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뭐 친하고 뭐 그 아들 파브리쪼하고도 지금도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참 멋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 디자인에서. 주자로라는 분은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이태리 그 토리노 지방 그쪽에 가레시오라는 데에서 그 교회에 왜 이 그림 있잖아요. 벽화 같은 거. 프레스코화. 그런 거를 그리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좀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고, 처음에 이제 피아트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베르토네로 갔고, 베르토네에 있다가 이제 알도 만토바니라는 사람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었죠. 만토바니 백작. 네, 만토바니. 리골레트에는 만토바니 백작. 근데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프로젝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베르토네에서 유명한 프로젝트를 하긴 했지만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수즈라는 회사에 이수즈. 부탁을 해서 우리가 차를 공짜로 디자인을 해줄게. 컨셉카를 차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차 뼈대, 지금 기존에 있는 차 뼈대 플랫폼만 하나 주면은 우리가 그냥 해줄게.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아마 이수즈 117 쿠페 68년에 그 차가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모터쇼에 냈고 그 다음에 이수즈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수즈의 피아자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 피아자가 사실 포니 쿠페하고 비슷해요. 뒤가 이렇게 라운드한 네, 뒤에 라운드하고 이제 임펄스라고 부르기도 했고. 임펄스 네. 멋있어요. 그 이태리 말로는 아소 디 피오리 카드 게임 할 때 클로바 잎 나오는 거 있잖아요. 클로바 하나짜리. 그걸 아소 디 피오리라 그러는데 피오리는 꽃이고. 근데 그런 이름으로 이제 차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명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현대가 이제 컨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컨택이 되기 전에 폭스바겐이 그 피에 회장 있었죠. 피에 회장이 이탈 디자인에 그 당시 주자로한테 모터사이클을 타고 피에 회장이 거기다 짐을 싣고 이탈 디자인에 인턴십 비슷하게 공부를 하러 왔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자로하고 이 릴레이션십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나중에 폭스바겐 처음 나온 골프 있죠. 미국에서는 래빗이라고 부르는데 골프하고 슈라코, 제타 이런 것들을 주자로가 디자인을 했죠. 근데 그 디자인을 한 비슷한 모티브로 해서 나온 게 현대 포니 1. 근데 현대 포니 1을 보면은 앞에 헤드램프가 동그란 게 두 개 있거든요. 근데 그 베젤이 이제 네모났기 때문에 네모난 헤드램프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북미 수출용은 유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램프가 동그란 게 작은 게 두 개 한쪽에 아니면은 동그란 게 큰 게 좀 하나 네모난 것도 작은 게 두 개 한쪽을 얘기하면 아니면 네모난 게 큰 게 하나 그래서 포니 2가 나올 때는 큰 게 네모난 게 하나가 들어가죠. 포니 1이 미국에 안 나갔는데. 안 나갔어요. 아니 미국에 나가는 게 문제가 포니 아니라 2도 미국은 캐나다만 나갔어. 그 당시에 이 규격이 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면은 어느 차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헤드램프를 동그란 거 작은 거 두 개짜리 아니면 동그란 거 큰 거 한 개짜리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당시 시대였었죠. 지금 자동차 뭐 헤드램프, 테일램프 막 바뀌어지는 거에 비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이 이제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네. 지금 뭐 우리가 45년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야 현대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제는 자기 두 발로 충분히 걷고 이제는 주자로의 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주자로 같은 이태리의 피닌파리나라든지 그럼 카르투리아가 다 이미 망가졌잖아요. 다 디자인 하우스가 베르토네 내재화하면서. 이런 데가 지금 진짜 인하우스가 자기네 패밀리 아이덴티티를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인하우스에서 주로 디자인을 하고 이태리 뭐 피아트 카루체리아들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이태리 그 유명했던 토리노 모터쇼가 없어졌어요. 꽤 오래 전에. 왜 토리노 모터쇼 그러면 전 세계에서 디자이너들은 다 몰려와서 그 컨셉카들의 완전히 향연이었거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조금 안타깝긴 하죠. That's it. 기아가 만든 첫 SUV 스포티지에 대해서 스포티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 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번 저희가 지금 아재를 하면서 언급 많이 하셨던 얘기라 뭐 일부는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고. 그 스포티지는 사실 국내 SUV 중에서 최장수 모델이거든요. 이게 93년도 7월 달에 출시됐으니까 27년 거의 30년 돼가는 모델이거든요. 그 이름을 지어주고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름이 계속 브랜드를 계속 쓰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 기아가 만든 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판 차예요. 스포티지 이름으로서는 지금 있는 스포티지가 포함해서 한 450만 대를 팔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판 게 프라이드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아한테 중요한 차종이더라고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는 현대, 기아, 심지어 대우도 독자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할 때인데 사실은 이때 승용차를 열심히 개발할 때죠. 준중형, 중형,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려고. 근데 왜 난데없는 SUV, 그것도 지금 봐도 디자인이 낯설지 않은 칼라이크, 승용형 도심용 SUV가 어떻게 그때 태어났을까? 얼떨결에 기아가 만들게 된 세계적인 명차. 그러나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스포티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번 언급하긴 했는데 오늘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저는 그때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합니까? 추임새가 안 나와서 계속. 와 계속해주세요. 궁금해요. 빨리. 그 당시 기아가 그 승용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마즈다의 그 원투원 그 프라이드를 갖고 들어와서
라이센스로 겨우 만드는 수준에서 어떻게 승용차를 내고 SUV에 그걸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기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포드가 이제 프라이드, 마즈다가 개발하고 인건비가 싼 한국에 와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포드 브랜드로 파는 소위 삼각협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86년도에 최초로 미국으로 수출이 됐죠. 그러니까 포드가 한국에 있는 기아라는 메이커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갖고 들고 들어왔던 게 그 당시 UW52라는 포드의 그 개발 코드네임의 소형 승용차 같은 SUV였던 거예요. 근데 보통 마스다한테 개발을 맡겼으면 그 당시는 포드의 코드네임이 BT17, BT57. 그건 B는 B 세그먼트라는 뜻이고 T는 마스다의 옛날 이름 도요 고교의 T거든요. 근데 이건 UW52니까 전혀 마스다와는 관계없는 삼각협력에서 이제 기아하고 포드하고 해보자라는 기아를 인정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당시 기아로서는 차를 처음부터 개발해 본 적도 없고 당시 또 프라이드를 합쳐갖고도 연산 20만 대 메이커에 불과한데 포드가 갖고도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걸 신공장을 지어서 15만 대를 만들어서 내가 10만 대를 가져갈게. 5만 대는 네가 국내하고 다른 데 알아서 팔아. 그러니까 우와 좋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모아봐. 그래가지고 막 이제 포드가 신차 개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 디자인을 그려서 이렇게 클레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당시 구매는 뭐 하고 판매는 뭐 하고 이제 쫙 그걸 하시는 기아는 처음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스다의 모델을 갖고 들어와서 현지 생산만 했기 때문에 개발이 생산 끝난 공정을 차에서 생산 기술만 한 거지. 이 전 개발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포드가 이걸 처음으로 알려준 거야. 그런데 갑자기 포드가 말하자면 숨겨진 마각을 드러낸 거지. UW51 하면 성공할 거니까 이제 기아 내가 너의 가치를 인정했으니까 내가 너의 지분을 50% 가져주마. 지분 50% 내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 경영진이 뭔 소리? 뭐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노죠. 그러니까 포드가 잠시 움찔했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스포츠를 만드는 공장을 새로 지어서 별도의 법인화해서 요거에 50%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안 되지. 노지. 그럼 포드가 오케이 난 갈 거야. 그래서 가갖고 이제 마스다하고 붙은 거야. 왜냐면 시장에서 칼라이크 SUV의 수요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게 포드의 이스케이프예요. 그 마스다가 개발해 준 거. 근데 이게 지금 기아의 첫 독자 모델은 세피아죠. 세피아네요. 세피아. 양산 기준 세피아죠. 네. 그러니까 시작은 이게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포드가 가버리고 갑자기 이제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때 김선영 회장님이나 그 엔지니어들이 고민하다 결정을 낸 게 뭐냐 하면 해보자. 야 신차 처음부터 이렇게 한댄다. 이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에스카라 그러고 세피아죠. 독자 준중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면 되겠다 순서를. 그래갖고 졸지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코드네임도 바꿨어. NB7으로. 그건 이제 뉴 봉고야. 소위 봉고가 NB1이고 프라이드가 NB3 그다음에 콩코드가 NB5였어요. 그다음에 이게 NB7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87년부터 해갖고 그야말로 시쳇말로 떡을 치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설계할 줄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해외 용역사를 막 서베이를 해갖고 입찰 붙여갖고 모던 엔지니어링이라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모던 엔지니어링을 잡아갖고 설계를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IAD나 뭐 호돈이나 그런 데 줘가면서 개발을 시작했던 거예요. 포드가 그때만 해도 오나들이 뒤로 물러서고 전문 경영이 들어서 갖고 기획 위주로 움직일 때예요.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기획 능력이 뛰어나서 사실은 소형 SUV 고사하고 SUV가 붐을 이루기 시작한 건 9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87년, 88년도에 이런 게 올 것 같다고 그래서 개발을 시작했던 거예요. 도심형 SUV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아는 사실 컨셉을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컨셉이 뭐였냐 하면 합리적인 내부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차량 크기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승용차의 라이드 앤 핸들링, 성능과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SUV 최고의 주행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 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도시 감각의 세련된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건 다 가져야 돼. 근데 사실 포드는 처음부터 기아에서 좀 큰 걸로 했겠죠. 근데 포드는 자기 세그먼트의 제일 밑바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4125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작으냐 하면 스토닉이 지금 4140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거야. 그렇죠. 거기에 프레임을 얹어서 당시는 다 SUV는 프레임이었잖아요. 근데 또 일자 프레임이 아니고 승차감을 좋게 한다고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휘었어. 그러면 어떻게 H 포인트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차고를 낮추면서 도심형이니까 이게 진동도 좋아지고 스타일도 예쁘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오프로드도 포기한 게 아니고 프레임이 있으니까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이게 내부 공간을 최대한 늘려갔고요. 앞에 프론트 오버행, 리어 오버행이 짧아요. 왜? 오프로드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온로드와 특징이네요, 오프로드를 그 당시. 겸용한 세계 최초의 도심형 컴팩트 SUV가 이제 떡을 쳐서 나온 거예요. 이게 4x4도 있었잖아요. 있어요. 있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것도 국내 최초로 Shift on Fly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변속이 국내에 있구나. 있던 갤러프는 것들은 4등 구동을 넣으려고 그러면 차를 세워야 됐어. 그 쌍용의 코란도 패밀리도 그렇고 넣고 갔는데 이거는 Shift on Fly라고 시속 60km까지는 시동 가면서 걸 수가 있어요. 당신의 획기적인 거였죠. 그래갖고 이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이 영국 리카르도에서 하지 않았어요? 엔진은 마즈다 엔진이에요. 마즈다 엔진 네, 가지고. 마즈다 예, 2.0 휘발유, SOHC는 99마력, 2.0 DOHC는 136마력. 이게 170까지 나왔어요. 최고 속도가. 그 당시 갤러퍼 숏바디는 1.6톤이었는데 구형이니까 이건 또 1.4톤이야. 경량화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무지무지 잘 달렸어. 뒷바퀴 빠지기 전까지는. 뒷바퀴 빠진 거는요. 미안. 엑셀에 Sorry. 이걸 그리스를 안 안 넣어가 조립 빠진 불량. 거예요. 네, 조립 맞아요. 불량. 네. 그거 빠져갖고요. 개발 단계에서 바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립 단계에서 뭘 바꿨어? 자동 주입으로. 그거 뉴스 나와가지고 처음엔 좀 타격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뒷바퀴 빠진다 그래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SUV 각지고 그러면 이제 마초맨들이 타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의 앞에 칸가루 반파라고 그러죠. 이런 볼바. 가드도 붙이고 막 볼바. 예, 붙이고 그러는데 이건 예쁘장하게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게 SUV야? 약하게 보이네? 근데 바퀴까지 빠져?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래갖고 그렇게 만들어갖고 하여튼 91년도에 도쿄 모터쇼에 기아가 처음 참가하면서 세피아하고 요거 두 개를 갖고 나갔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열흘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구름대 같이 모여들고 그 당시 일본의 메이커들도 왜 SUV 그러니까 모터쇼 오면 다 막 적잖아요. 줄자 갖고 막 도요타, 혼다, 막 닛산 엔지니어들이 이 스포티지 주위에 몰려가갖고 일단 차고가 났잖아요. 그 인테리어도 승용차 같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도요타에서 라브4라는 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뒤에 나왔어. 예. 뒤에 나오면서 양산이 라우프가 1년 빨랐어요. 라브4가 빨랐나요? 일년 근데 빨랐어요.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벌써 이건 나오니까 뭐야? 난리가 날만 했지. 그것도 처음 보는 기아라는 메이커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91년 도쿄 모터쇼에서 10대 차 중에 하나 꼽힌 거예요. 당시 또 세피아 하느라고 기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돈이 모질랐어. 그러니까 순서가 밀려갖고 이미 양산 준비 다 끝났는데 양산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93년도에 그 양산되느라고 라브4나 CRV한테 양산 시점이 밀렸는데 굉장히 그 트렌드를 앞서갔던 거죠, 이게. 미국에는 94년도에 들어갔는데요.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미국 기아가 처음 들어갈 때 세피아하고 스포츠 두 대를 갖고 미국에 처음 나갔는데, 사실 세피아보다 스포츠가 더 많이 팔린 거예요. 미국은 이미 SUV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칼라이크, 온로드, 오프로드 겸할 수 있는 게, 뭐 오프로드용으로 당시 지프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즈키의 사무라이니 뭐 지오 트래커니 그런 게 있었지만 그건 약간 각진 스타일이었고 큰 오프로드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칼라이크하게 동글동글한 게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아로서는 처음에 포드가 컨셉을 잡을 때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우리 이유는 모르지. 포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뒤에 붙여야 한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뒷도어리 열려 그러면은요 타이어를 붙이는 요 힌지 있잖아요. 요게 범퍼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어를 열고 문을 열고
너무 복잡한 거야. 트렁크에 문에다 달고 올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무게라든지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불편했는데 것 때문에. 이게 불편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포드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가 보다. 뭣도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차가 또 그랜드라고 있잖아요. 롱바디? 예, 롱바디가 96년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는 드디어 밑으로 들어갔어. 타이어가.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타이어가 붙어 있다가 또 타이어를 떼니까 이게 다 비었네. 그렇죠. 밋밋해지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돈이 없으니까 못 건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리어 와이퍼도요. 타이어가 있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없으면 눕는 게 정상이잖아. 이렇게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그 당시 기아를 미국에 알리고 전 세계 기아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작고 가볍고 엔진 파워도 충분해갖고요. 136마력이니까 잘 나갔던 거예요. 가속감도 좋고. 그다음에 앞뒤 당시 리언 SUV보다 뒤가 판 스프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코일 스프링을 집어넣고 리지드 X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작으니까 운행하기 편하죠. 주차하기 편하죠. 실내 감각으로 실내 인테리어 해놨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훨씬 많이 팔렸던. 상도 많이 받고. 사실은 또 개발 과정에서도 기아 내부적으로도 서로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기획이나 원가나 판매 쪽은 엔지니어들에서 쟤네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그 비서할 때인데 그 지금도 기억나요. 담당 모 부장이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제 양산 넘어가고 그 단계에 또 돈 들어가면 이제 품위를 쓰잖아요. 몇백억 들어가는. 근데 아무도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들고 올라왔어, 회장한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 양반 거의 죽을 상이 된 거야. 자기도 자신이 없거든. 일개 부장이 어떻게. 그러니까 회장님은 일개 부장이지만 이 사람이 회장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들고 와갖고, 회장님, 어떡하죠? 여기 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회장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거기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막, 역정을 확 내신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어차피 처음 하는 거 어려운데 담당인 네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하면 내가 다 도와주고 정하는데 어떻게 마스터를 데리고 어떻게 할 텐데 네가 이래갖고 차가 나오겠냐? 진정되시니까 앉아봐라. 막 이러시니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이게 앞서 나가야 세피아가 따라가고 기아가 산다. 이건 될 거다 하면서 막 사인을 해주시고 그 보면서 제가 막 감동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왔던 차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게 이제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고 원래 2세대 스포티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소렌토가 소렌토예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황당무계한 컨셉으로 바뀌면서 피터 슈라이어가 사실상 뭐 기아 올 때도 소렌토를 보고 와 이렇게 이쁜 차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하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적도 있지만 그리고 스포티지는 엉뚱한 투싼하고 언더바디를 쉐어해서 아반떼 플랫폼 가지고 만든 인수당하면서 완전히 스포티지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네. 근데 이 스포티지가 사실 미국에는 이 정도 사이즈 차가 굉장히 생소했지만 사실 유럽에는 있었어요. 유럽에는 어떤 러시아에 있었어요. 러시아? 러시아에 러시아가 유럽 있잖아요. 아니 유럽이죠. 동유럽이지. 러시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라다라는 회사에 라다의 니바라는 차가 있었는데 니바. 그 차가 사이즈도 그렇고 심지어 디자인까지 조금 비슷한 그게 1970년대 중반에 나왔어요. 그때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뭐 니바가. 알 수 없었던.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차 치고는 괜찮아서요. 그 램프가 있고 위에 턴 시그널이 붙어 있고 눈썹처럼. 근데 여기 좀 빗나갔는데 그 스포티지가요.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당시 캐치플레이즈가 뭐였냐면 Man Maximum Machine Minimum이었거든요. 4M이라고 그래서 차체는 작게 하되 아까 공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부 공간 최대한 확보하자 그래갖고 휠 베이스를 어마어마하게 밀었어. 그래서 이게 4,120원인데 휠 베이스가 2,650이거든요. 그럼 제가 잘 쓰는 전장 대비 휠 베이스가 몇 %냐? 64%예요. 근데 보통 60% 넘어가면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보고 온 산타페도 58%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64%가 나왔다니까? 그런데 뒤에 타이어를 붙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았어. 맞아요. 좀 이렇게 뭐 오프로드도 갈 것 같고 네. 듬직해 보이는 사실 차 디자인은 부드러운 느낌은 있었는데 뒤에 타이어 하나 딱 다니까 조금 약간 터프해 보이긴 터프해 했어요. 보이는 그런 게 좀 있긴 근데 있었어요. 국내에서 실패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막 무쏘, 마초맨 같은 막 이런 거 할 때라서 너무 약하게 보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싫어한 것도 있고 그래도 국내에 많이 팔리지 않았어? 또 기아도 이거 팔아본 적이 없어갖고 기아도 야 SUV 그러면 약간 강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색깔을 막 퍼렇고 막 꺼먹고 막 이런 것만 밝은 색으로 안 하고 그다가 결정적으로 그 당시 승용 판매 국내 영업에 승용 판매부와 상용 판매부가 있는데 상용 판매부가 팔 차가 몇 개 없다. 니네가 좀 한가하지 니네가 팔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트럭 팔던 상용 판매부에서 SUV라고 해서 이걸 팔기 시작하니까 컨셉이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갤러포드 앞에 그 캥거루 범퍼 있네. 그러니까 야 어디 붙여. 그러니까 그 라운드 예쁜 앞에다가 이런 강철 외곽 이런 거 붙이고 스포티지도 그런 거 붙은 거 약간 언밸런스 기억이 하잖아요. 나는데.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그랜드 나오고 하면서 흰색이 나오고 앞에 범퍼 가드도 플라스틱 그냥 예쁘게 해서 붙이고 나왔지. 처음에는 컨셉이 기아도 완전히 헝클어지고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사실 제대로 안 됐었어. 초기에는. 근데 지금 이제 스포티지가 모노코크를 해갖고 뒤 약간 작아지는 뒤를 이어서 다 합쳐갖고 지금까지 450만 대를 팔아갖고 하여튼 스포티지 이름으로서는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판. 근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힘들죠. SUV가 양극화에 의해서 지금 아래서 셀토스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뭐 산타페 스포티지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지금 팀킬을 당하는 중이거든요. 스포티지가. 그러니까 이제 신모델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 분명히 더 커지게 나올 거야. 이걸 버티기 위해서. 그러나 조금 이 양극화에 의해서 이 중간이 좀 준중형 SUV가 좀 위협받는 지금 약간 위험한 상황에 있기는 해요. 스포티지가. 스포티지에 얽힌 뭐 비사보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시작의 역사.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본 거네. 아 그래도 그런 멋진 차를 시작을 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하여튼 오늘은 또 그렇게 얘기를 정리하고 끝.